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안양시의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창하지 않고 반주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병일 이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제9대 안양시의회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제277회 임시회를 맞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울러 개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 안양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단 없는 안양 발전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7회 안양 임시회는
지난 원구성 이후 본격적인 제9대 의회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9대 의회는 유례없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어루만져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의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오직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속 다짐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닌 역량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선 의원의 경륜과 초선 의원의 패기가 어우러져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끝이 보이는 듯 했던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한번 재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보다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하여 발생하며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날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 위생 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4차 백신 접종 대상자인 50대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가 원활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시정 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제9대 의회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마음으로 상임위원회별 업무 보고를 통해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과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가 의원님들의 활발한 참여와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치는 요즘입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축복과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문조입니다. 먼저 277회
임시의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최진기 의원 등 7분으로부터 임시의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7월 14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접수 및 심사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은 은경택 의원 대표 발의, 안양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한 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 협력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문종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 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 일정 제1항 제27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7월 11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같이 오늘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정환기 의원과 최진기 의원 이상 두 분의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섭단체 대표위원 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55만 안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 윤해동입니다. 제277회 임시회에서 대표연설을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여기 계시는 안양시의회 의원들을 선출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오직 우리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 기대치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의회가 시민 중심의 대의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정론직필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안양시의 건전한 여론 문화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시의회는 1991년 3월 26일 초대 안양시의회 구성일로부터 현재까지 31년간을 안양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장에서 발로 뛰며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소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지방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생기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시행착오 등을 통하여 향후에는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도 있지만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작은 일에도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현실 정치의 최일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지방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방의회를 평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정치와는 달리 지방의원들은 당리당략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며 양보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협치를 이룸으로써 우리 안양시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들이 바라는 모범적인 안양시의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9대 안양시의회는 지난 276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였으며 큰 논란 없이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하는 등 매끄러운 원 구성을 통하여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원만한 합의에 노력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원만한 원 구성과 협치를 귀감으로 삼아서 앞으로도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의회가 됨으로써 우리 안양시의회가 경기도를 넘어서 전국 지방자치의 건전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로서의 최대 덕목이라고 한다면 도덕성과 청렴성은 물론 봉사정신이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올바른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국가가 없는 국민은 존재할 수 없듯이 국민이 없는 국가 또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시민이 없는 공직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는 시민의 편의와 복리,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공직자를 믿고 시민들은 비로소 안심하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직자들이 실천해 나가야 할 가장 큰 보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의 주인인 시민들은 생업에 심각한 지장을 겪으며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의 문제를 넘어서 이번 기회에 향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서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준비해 둬야 할 것이며 한 사람의 시민도 억울하게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의원으로서 새로운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우리 의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의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안양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등 늘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항상 우리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안양시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향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례 마련과 예산 지원, 의료시설 확충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존재하고 각종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다양한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로 고민하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폭넓은 의견을 더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다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약자와 함께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집행기관의 행정, 예산 감시자로서의 충실한 견제를 통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의회는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예산 심의 권한과 감사 기능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집행부의 행정 현황 감시, 철저한 예산 결산 심의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집행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인지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다섯째, 동안구와 만안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의 일부 원도심 지역은 생활 환경이 열악하고 노후화된 건물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의 개발에 대한 속도가 더디게 진행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사업 추진을 통해서 균형적인 도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9대 의회의 개원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는 어느 일방의 독주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며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안양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안양시의 주인은 안양 시민입니다. 주인인 시민이 소외받는 도시는 결코 미래지향적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은 더 많아졌으며 복지시설 서비스 기능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더 많아졌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없는 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민 경제를 되살리고 일자리 창출 등 지원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하여 전통시장이 침체되고 골목 상권들의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말뿐인 전통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특색 있는 먹거리나 이벤트, 홍보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으로 시장 상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도 있겠지만 우리 안양시에서도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의 소중한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청년 인구가 증가해야 도시가 활력 있고
지역 경제가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공모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안양시가 전국에서 청년들이 제일 일하기 좋은 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시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없는 시민들은 관할청에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의원들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시의원들은 약자인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억울한 민원이 해결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간 과정이나 처리 결과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은 누구보다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지역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시의원들의 의견이 사전에 반영되어야 각종 시책들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정책 입안에서부터 시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추진 중 발생되는 문제점과 정책의 방향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여 계획했던 사업 효과가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5만 안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 11명의 의원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맡겨주신 안양의 미래를 유능하게 설계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실천하겠으며 현장을 통한 주민 불평사항 등을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당리당략에 의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한 단계 높은 지방정치를 위해 국민의힘과도 격의 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건전한 정치문화의 초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보다 품격 있는 안양시의 미래를 위해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 윤혜동. 윤혜동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경숙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위원 김경숙입니다. 먼저 6.1 지방선거에서 의회에 입성해 줄 수 있게 성원해 주시고 힘써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유례없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안양시민 여러분께 용기 내시라고 조금만 더 버티시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론집필의 사명감과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역 현장에서 희생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신 의료진, 공직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지혜를 발휘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는 안양시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대표위원으로서 새로운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의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양시는 땅의 절반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곡으로 물줄기가 형성되어 여러 개의 지천을 형성하고 있어 천혜의 자연 환경과 환경 친화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양천을 생태하천,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갈대와 억새, 잡목들이 가로막혀 시민들이 산책로로에서 물을 바라볼 수 없는 하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자연 친화적인 생태 하천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하천처럼 보이는 게 자연 친화적인 하천인가요? 요즘 지천의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평소 12명의 하천관리 인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양천과 지천을 두고 있는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 인원을 두어 각 동의 책임하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 안양천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공장지대의 폐수와 하수로 죽음의 하천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오염이 심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2001년도 신중대 시장님의 대대적인 안양천 살리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물고기들과 철새들이 날아와 생태계가 살아났으며 안양천의 본래 기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안양예술공원 계곡으로 물놀이를 즐기는 예술공원을 찾는 인원이 각 지역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곡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지천물들은 안양천에 제2용수를 펌핑하여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수질 관리에도 적극 힘써서 아이들이 안양천을 수영장 삼아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해 시장님께서 8개 단체의 안양천 국가정원 만들기 위한 협약식을 가졌고 기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예산만 낭비하고 뚜렷한 결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천은 안양의 특별한 자원입니다. 자원을 잘 살리고 가꾸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지금부터 안양천과 지천을 살리는데 체계적인 마스터 플랜을 구축하여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안양천의 재탄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둘째, 축구 전용 경기장 건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가용 토지가 없습니다. 규모 있는 토지 활용을 위해 고민하고 도시계획에 있어 체계적인 계획으로 100년 대계를 보며 자리를 유도하고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자리 잡은 시설을 옮기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처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축구장 건립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양에는 노후화된 수영장과 빙상장, 농구장이 있는 안양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더 큰 그림으로 축구 전용 경기장에 다른 시설이 향후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 확보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안양시의 종합스포츠센터 타운을 형성하여 건거리에서 스포츠를 관람하고 문화를 즐기고 체험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망입니다. 지난 7월 5일 시의회 개원식 날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을 가장한 꼼수 아닌가요? 무엇이 그리도 급하여 시의회에 아무런 전달도 없이 용역 보고회를 했을까요? 이러한 시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납니다. 이러면서 협치하고 소통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시의회와 소통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소통의 부재로 인한 저해 요인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축구 전용 경기장 건립에 1,600억이란 예산에 대하여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안양시에서는 먼저 처리해야 될 큰 규모의 예산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규모가 큰 서울시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나 영국 런던 프랜크포트 경기장들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안양시에 맞는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안양시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 인덕원역 주변 개발 사업, 안양시청 이전, 월곶 판교선 지하철 사업, 안양교도소 이전, 또한 수암천 개발 사업과 GTX-C 노선 사업, 인천 안양 미래를 잇는 제2경인 전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은 풍족하고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시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동에는 족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하나 없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안양시 전체에 동등하고 편중되지 않으며 형평성 있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안구 주민의 염원인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논란을 중단된 이후 사업 타당성 조사가 재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는 탄약고 지화에 따른 안전 문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관련 법적 공방의 장기화 예상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지금까지 되었던 문제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소신 있는 공직자가 기존의 법과 제도로 인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소극적인 책임, 회피성,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과 업무 처리는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적극 행정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능력 중심의 인사를 적용하고 공직자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능력을 부여하여 적극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가 날로 발전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주택 수요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시설직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로 시민의 민원에 대한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시설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조직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직 공무원에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요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 체계를 재점검하고 의료시설 확충, 인력을 보강하고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전통시장, 대형마트, 종교시설, 교육시설, 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 및 고위험군 상주시설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 상인들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일부 지원하고는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행복지원자금, 생활안전자금, 시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일방의 독주가 아닌 함께 고민하며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며 안양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가 더 가깝고 더 필요한 민의의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사권 독립과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 등 변화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의회 본연의 역할은 물론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의 노력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도 전심전력을 다하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담아내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며 예산의 감시자로서 집행부의 행정, 집행, 현황 감시, 예산과 결산 심의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정책 수립 과정, 결과에 따른 사업 효과를 면밀히 따져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갈등과 분열이 봉합되어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며 상식과 합리성이 핵심 가치가 되어 노력하는 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경제 안전사회 다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대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숙 의원님, 김경숙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연설에 앞서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환 부시장입니다. 김산호 만안구청장입니다. 이충건 동안구청장입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입니다. 이성희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김승건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입니다. 김명숙 만안구 보건소장입니다. 박종원 평생교육원장입니다. 박황신 상수도 사업소장입니다. 황인한 하천녹지 사업소장입니다. 동안구 보건소장은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 소개를 마치고 시정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안양시 의원 여러분, 제9대 안양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민선 8기 안양시장으로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벅찬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이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염원을 잊지 않고 중단 없는 안양 발전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성장과 퇴보라는 중요한 갈림길 앞에 놓여 있으며 바로 지금 혁신적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2007년 63만이었던 안양시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여 2017년 60만이 무너졌고 지난해는 55만까지 인구가 줄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9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가용 면적은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개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양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생산 인구가 감소하면서 현재 청년들이 짊어져야 할 미래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기에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 활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감히 이제 새로운 발상, 즉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골든 타임이라 생각합니다. 인식의 전환을 통해 균형 발전을 넘어 동반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만안과 동안구의 동반 성장을 위한 큰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양시 중심에 위치해 있지만 활력을 잃은 공간으로 침체되어 있는 안양시청 부지의 대기업을 유치하여 동안구를 경제 중심지로 재편하겠습니다. 1990년대 평촌 신도시 개발에 따라 발전된 동안구와 달리 원도심으로서 도시발전이 정체되고 도로, 교통 등 도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만안구에는 안양시청과 만안구청 등 주요 행정기관을 이전하여 행정 중심지로서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 새로운 형태의 주거와 교통 중심지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안양 교도시전을 마무리하여 시민들을 위한 문화와 녹색 교육이 공존하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3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이 찾아오는 경제도시를 조성하고 3조 원 이상의 경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안양의 미래발전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미래 안양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만안과 동안은 함께 발전하며 유기적인 하나의 도시로 동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안양 시민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년 우리는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GTX 신호선 인도건적 정차 확정을 55만 시민과 함께 이루어내었으며 자초위기에 놓였던 한백산 초목원 사업에 재참여하여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교통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재정공시를 통해 채무 제로도시를 선포했고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재정건전성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국토교통으로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취득하여 명실상부한 스마트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안양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합니다. 시민과 함께 이룬 많은 성과를 발판으로 중단 없는 안양 발전을 향해 제2의 도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민과 함께 그려가는 민선 8기 시정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시청 이전 및 기업 유치를 통하여 만안과 동안구의 동반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만안구를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하고 동안구를 경제타운으로 조성하여 일자리와 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1963년에 지어진 최고령 교도소인 안양교도소를 이전하여 12만 평의 거대한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안양교도소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문화 녹색 교육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서안양 친환경 융합 박다 스마트밸리 사업을 박다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여 친환경 주거단지와 첨단 미래산업연구단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더 나아가 일개 평천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여 미래 수요를 반영한 신계획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통팔달 안양교통망을 완성하여 미래도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서안양권 광역철도망으로 인천지하철 2호선 안양연장과 광명시 연선 안양연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동안양권 광역철도망으로 서울 서부선 안양 군포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남권 연계 광역철도망으로 정부 과천 청사에서 안양까지 이어지는 위례 과천선 안양 연장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안양을 조성하겠습니다. 손흥민, 방탄소년단과 같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국가의 이상을 올리고 국민의 자긍심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획득한 9개의 메달 중 5개가 안양 출신 선수들의 활약이었고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꿈을 키워온 학생들이 저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청년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는 지속가능한 안양 미래를 위해 청년특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청년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주택 3,100여 세대에 차질 없이 공급하고 인덕원 청년 스마트타운을 대한민국 대표 청년타운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가구 정착을 위해 월세 이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청년 일자리를 위해 청년 일자리 플랫폼을 더 강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실시간 일자리를 연계하겠습니다. 또한 921억 원의 제1기 청년 창업펀드에 이어 제2기 청년 창업펀드 조성을 통해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청년 공감 및 청년단체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부실 채무자 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민생 우선 경제 중심 도시 안양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어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상권별 특성에 맞는 상권 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골목형 상점과 지형을 통해 침체된 골목 상권에 힘을 불어넣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업규제 해소를 통해 경제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민선 7기 기업규제 해소를 통해 473조 세계시장 진입이라는 성공적인 성과, 3년간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대상 최우수 우수상을 수상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선 8기에도 기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를 해소하여 경영에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스마트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IoT 경기 거점센터를 이른 시일 내에 완공하여 도시 통합 관제 시스템을 첨단화하고 자율주행 사업을 육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행복한 교육 복지도시 안양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정약자가 존중받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게
안양답게 안양하게 이뤄내겠습니다. 65세 어린을 대상으로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하고 치매 안심센터 및 안심병원을 설립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더불어 사회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 운영하고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재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합문화관을 조속히 건립하고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출산기여금은 현재 지원금액보다 2배 이상 인상하고 다둥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명학 스마트 케어 다함께 돌봄 센터를 설치하고 학대 아동의 심신 지원 회복을 위해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미래교육직으로 지정된 만큼 전국 기초설치단체 중 최고 수준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민, 관, 학, 상향식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안양형 혁신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만안구 어린이 도서관과 거점별 청소문화센터 및 메타버스 체험센터 건립을 통하여 청소년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풍요로운 문화녹색도시 안양을 이루겠습니다. 박달 스마트밸리에 안양 대표 문화예술 복합범죄를 조성하여 한류 문화 예술을 선도하는 K-아트컬처 중심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안양 종합운동장을 종합스포츠 테마파크로 개발하여 시민들의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거리 공연 지원 확대를 통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친숙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양만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문화 콘텐츠, 기반 시설, 가치 자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여가로서의 문화가 아닌 문화와 예술과 일상이 공존하고 순환한 문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안양천 국가정원을 수도권 8개 지자체 함께 추진하여 건강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수암천 주변 자연건강정원 사업을 통해 도시 환경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최근 하도가 되고 있는 기후 문제도 적극 대응하여 탄소 중립 녹색 순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상 전기버스 도입 확대, 기후위기 대응 매뉴얼 제작 등 탄소 중립에 앞장서고 시민의 건강한 살림을 위해 서울대 수목원을 전면 개방하여 우리 시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나아가 2,8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중부처리 시설 설치 사업과 비산 포일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확대하고 맑은 공기를 위해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과학혁명에 있어서 가장 압도적인 공헌을 한 위대한 학자 아이작 뉴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데 전력하라. 그러면 내일에는 한 걸음 더 진보하게 될 것이다. 저도 지난 선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에도 시민을 위해 안양의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완성하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혁신을 과감히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실질적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를 드러낼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저력을 나타낸 것처럼 중단은 안양 발전이라는 제2의 도약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민선 5기와 민선 7기 시민과 함께 시정을 펼치면서 소통과 참여 속에 새로운 안양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게 될 미래 안양이라는 큰 그림을 시민과 함께 그려나가겠습니다. 시민만을 바라보고 1분이라는 작은 시간도 소중히 생각하며 열심히 뛰겠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하면 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금 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과 같이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또는 10월 중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11일 1차 정례회 집회일에 대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면서 협의한 결과대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오는 10월 13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의 업무 보고 청취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실버포럼 박종석 단장님 등 네 분께 또 언론인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